고요하고 손길 닿지 않은 해변에서 솟아오르는 한 발의 화살. 이것이 북센티넬 섬에서 누구나 받는 첫 인사입니다. 위성, 스마트폰, 끝없는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곳, 한 민족 전체가 현대 문명의 모든 약속보다 절대적인 고립을 선택한 곳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헬리콥터 날개가 습한 안담한 공기를 가르며 나아갈 때 아래의 섬은 단단한 녹색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도로도 건물도 우리가 아는 세상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빽빽한 숲 아래 어딘가에는 단 한 명의 방문객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천 년을 살아남은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교역도, 외교도, 접촉도 없습니다. 오직 흔들림 없는 메시지뿐입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상이 허락하는 한 가장 가까이 다가가 센티넬족의 미스터리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우리를 거부하고 인류의 마지막 손길 닿지 않은 개척지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말입니다. 오늘날의 북센티넬, 절대적 독립의 마지막 개척지. 멀리서 보면 북센티넬 섬은 터키색 뱅골만 해역에 떠있는 에메랄드빛 타원형처럼 기만적으로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표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금지된 영토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 정부는 섬 주변 약 3해리까지 엄격한 출입 금지 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어부도, 연구원도, 기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 해군도 멀리서 순찰하며 우연이든 호기심이든 어떤 배도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양측을 위해 만들어진 보호막입니다. 맹렬히 독립적이며 현대 질병에 취약한 센티넬족은 어떤 형태의 접촉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모든 침입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민족을 자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곳이 나타내는 역설입니다. 모든 땅 한 평 한 평이 촬영되고 지도화되고 분석되는 시대, 북센티넬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론이 화살에 맞아 격추되고 헬리콥터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높이 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협상도, 대화도, 문화 교류도 없습니다. 작은 섬과 거대한 국가 사이에 조용한 합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 면에서 북센티넬은 단순히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사회가 글로벌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선언입니다. 이곳에서 독립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협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거부하는 이유. 생존 본능인가? 고립의 철학인가? 외부 세계 센티넬족은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활을 들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해안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감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깊고 오래된 논리가 있습니다. 센티넬족에게 외부인과의 접촉은 모험이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는 현대 인류를 통해 순환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악수, 공유된 도구, 심지어 바람에 실려온 숨결조차도 그들의 몸이 싸우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립은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존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센티넬족은 어떤 이웃 문화의 영향도 없이 완전한 세계관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립, 자율성, 그리고 그들의 세계, 숲, 해변, 암초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인을 초대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벽의 문을 여는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이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원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들이 쏘는 모든 화살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온전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접촉, 외교, 무역을 진보의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센티넬족은 거리, 저항, 침묵을 그들의 가장 큰 보호도구로 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성, 즉 생존이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세대를 통해 물려받은 지식입니다. 그들에게 고립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현대의 만남, 우호적인 시도에서 세계적인 비극으로. 현대의 북센티넬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는 같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센티넬족은 외부 세계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인도 정부는 일련의 신중하게 계획된 우호적 접촉 임무를 조직했습니다. 인류학자들과 해군 장교들로 구성된 팀은 섬에 천천히 접근하여 코코넛, 금속 냄비, 간단한 도구 등 무해하고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제공했습니다. 잠시 동안 진전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몇몇 센티넬족 남성들이 해변에 서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두 명은 얕은 파도에 떠다니는 코코넛을 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 가장 작은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급격한 후퇴나 활을 드는 행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낙관론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한 미국인 선교사가 센티넬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불법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지역 당국과 그를 태워다 준 어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섬에 접근했습니다. 센티넬족은 해변에서 그를 가로막았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계적인 헤드라인이 되었고 윤리, 인류학, 그리고 고립의 권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비극이 센티넬족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상기시켜뒀습니다. 선의의 의도도 여전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질병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체에게는 평화로운 접촉조차도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사건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북센티넬의 신비로운 풍경, 시간 밖에 멈춰선 섬. 위에서 보면 북센티넬 섬은 단단한 에메랄드 방패처럼 보입니다. 빽빽하고 손길 닿지 않았으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야생적입니다. 숲의 캐노피는 해안선에서 내륙 언덕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녹색벽을 형성하며 어떤 틈새도, 개간지도, 눈에 보이는 정착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 자체가 센티넬족을 외부 세계의 시선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망토를 짠 것 같습니다. 모든 항공조사는 같은 장면을 포착합니다. 도로도, 밭도, 인공적인 선도 없는 섬. 오직 끊어지지 않는 야생뿐입니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산호초 고리입니다. 이 암초들은 배가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자연 요새를 만듭니다. 숙련된 선원들조차도 들쭉날쭉한 산호와 얕은 터키색 바닷물에 밀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서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파도가 암초에 맹렬히 부딪히며 아래의 위험을 숨기는 흰 거품으로 부서져 섬은 더욱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풍경은 센티넬족의 삶의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숲은 무기, 피난처, 불을 위한 목재를 제공합니다. 해변은 낚시와 채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암초는 보호뿐만 아니라 풍부한 물고기, 개, 거북이를 제공합니다. 이 생태계의 어떤 것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완벽함이 센티넬족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북센티넬은 단순히 선택에 의해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에 의해 고립된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자연 디자인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선사시대 삶의 마지막 끊어지지 않은 거품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숲속의 사회 구조, 글 없는 규칙, 지도자 없는 질서. 북 센티넬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독특한 사회 세계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성문법, 공식적인 지도자, 엄격한 계층 구조 없이 말이죠. 외부인이 그들의 사회를 가까이서 관찰한 적은 없지만 멀리서 관찰된 패턴과 인근 안담한 부족들의 통찰력을 결합하면 협력, 전통, 그리고 암묵적인 규칙 위에 세워진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센티넬족은 단일한 중앙 집권적 마을보다는 작은 가족 기반의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단들은 책임, 자원,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섬 전체에 걸쳐 느슨하지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냥, 항해, 생존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연장자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권위가 아닌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존경을 통해 젊은 구성원들을 이끌 것입니다. 업무는 자연스럽게 분담됩니다. 민첩하고 숙련된 남성들은 사냥, 낚시, 방어를 담당합니다. 여성들은 과일, 뿌리, 조개류를 채집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해안가 근처에서 불을 유지합니다. 젊은이들은 모방을 통해 배우며 활을 당기고 도구를 만들고 식용식물을 알아보는 어른들의 움직임을 따라합니다. 아무도 게으르지 않으며 모든 행동은 집단의 생존에 기여합니다. 이 구조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그 단순함입니다. 성문 규칙은 없지만 갈등은 최소화되어 보입니다. 정치적 직책은 없지만 결정은 통일된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인이 섬에 접근하고 센티넬족 무리가 활을 들고 모일 때 그들은 망설임이나 모순 없이 하나의 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사회는 강제된 권위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전통 때문에 기능합니다. 도구와 생존 기술, 안다만 해의 바다 전사들. 금속 세공, 농업, 무역 없이 수천 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센티넬족은 오늘날 알려진 가장 진보된 생존 기술에 필적할 만큼 정교한 기술 세트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무기, 즉 몸보다 긴 활과 치명적인 정밀도로 날카롭게 다듬어진 창은 전적으로 숲의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한때는 단순히 불로 단단하게 만든 끝부분이었던 촉은 이제 그들의 암초로 떠내려온 난파선에서 주워온 금속으로 보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돌과 불로 이 금속 조각들을 다듬으며 혁신이 산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필요와 경험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다에 대한 그들의 숙련도 또한 인상적입니다. 센티넬족은 암초의 얕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도록 설계된 좁은 아울리거 카누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 큰 보트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균형을 잡고 이 카누 위에 똑바로 서서 긴 막대기로 산호수로를 항해합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현대 과학자들은 그들이 물고기 이동을 추적하고 조수를 예측하며 놀라운 정확도로 사냥하는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센티넬족 사냥꾼이 쏜 활은 수면을 뚫고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출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세계 밖에서는 거의 재현할 수 없는 기술을 요하는 위협입니다. 육지에서는 숲을 펼쳐진 책처럼 읽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물이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뿌리가 영양을 제공하며 어떤 나무가 폭풍에 저항할 수 있는지 압니다. 불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끊임없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나무 묶음에 불씨를 유지하여 불꽃을 처음부터 다시 피울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자연의 요새, 그들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섬 생태계. 북 센티넬은 센티넬족에게 단순한 집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요새이자 외부 세계를 막으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입니다. 울창한 숲은 무기, 피난처, 불을 위한 나무를 공급하고 작은 사냥감, 식용 뿌리, 약용식물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온화한 숲이 아닙니다. 현대 도구로도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울창하고 습합니다. 그러나
센티넬족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며 외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쉽게 항해합니다. 부드러운 모래와 거친 뿌리가 어우러진 해안선은 센티넬족이 도구를 만들고 물고기를 말리고 좁은 카누를 띄우는 자연 작업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립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는 해안에 있습니다. 섬을 둘러싼 거대한 산호초 고리입니다. 이 암초는 슈퍼마켓이자 방패입니다. 그것은 큰 배들이 멀리서 멈추도록 강제하여 쉬운 상륙을 막고 부족을 원치 않는 침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동시에 풍부한 물고기, 개, 연체동물, 바다 거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원 덕분에 센티넬족은 농업, 가축, 장거리 무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암초는 살아있는 벽처럼 포효하며 파도를 거품으로 부수고 떠다니는 모든 선박을 흩어버립니다. 잔잔한 조수대 암초는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어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물고기를 창으로 잡는 터키석 웅덩이의 모자이크가 됩니다. 의식과 센티넬족의 내면 정신, 숨겨진 신념의 세계. 외부인이 센티넬족의 의식을 가까이서 목격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행동, 일상생활의 리듬, 그리고 인근 안다만, 부족들과의 유사점은 자연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센티넬족에게 숲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그들의 신념은 나무, 파도, 폭풍, 그리고 섬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거주하는 조상 영혼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모든 사냥, 모든 불, 모든 공유된 식사는 세대를 통해 조용히 전해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연구자들은 의식을 암시하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해질녘 해변에 모이는 집단, 활을 이용한 조화로운 춤이나 움직임, 그리고 숲 캐노피, 깊숙한 곳에서 불을 밝힌 모임 등입니다. 이것들은 혼란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리듬감 있으며 통일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이의 전환, 성공적인 사냥의 축하, 또는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센티넬족은 또한 엄격한 영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선 자체가 신성한 경계, 즉 그들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분리하는 선으로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할 때 그들의 즉각적인 방어 반응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 즉 그들의 고향의 영적 순수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센티넬족의 기원, 인류 최초의 여정으로 가는 마지막 직접적인 연결고리. 센티넬족의 뿌리는 너무나 오래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적인 인간 문화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들의 조상이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정착했던 첫 번째 인간 물결의 일부였다고 믿습니다. 다른 집단들이 섞이고 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동안 센티넬족은 그들의 섬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대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연속성은 그들을 인류의 가장 초기 장으로 가는 살아있는 창으로 만듭니다. 센티넬족과 먼 조상을 공유하는 인근 안다만, 부족에 대한 유전 연구는 외부 영향이 최소화된 혈통을 시사합니다. 이 공동체들은 수만 년 전 다른 아시아 인구와 분리되었습니다. 센티넬족은 훨씬 더 고립되어 있어 현대 아시아를 형성한 많은 이주보다 더 오래된 유전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특징, 즉 작은 키, 검은 피부, 촘촘하게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한때 인도양 주변에 퍼져 있던 고대 해안 인구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의해 변형되기보다는 고립에 의해 보존된 원형입니다. 갈등으로 쓰여진 역사, 모든 접촉 시도의 쓰라린 유산. 센티넬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단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길고 고통스러운 만남의 역사에 의해 형성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초기에 기록된 접촉은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탐험대가 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였습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제국주의적 야망에 의해 추진된 이 임무들은 여러 명의 센티넬족 남성, 여성, 어린이를 강제로 이웃 섬으로 데려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붙잡힌 성인들은 심각하게 병들었고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은 북센티넬로 급히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더 작은 사건들로 반복된 이 비극은 부족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부인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난파선들은 가끔 선원들을 섬의 암초에 좌초시켰습니다. 일부는 며칠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구조되었고 다른 일부는 숲 가장자리에 접근하자마자 공격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부족이 흔들림 없는 경계심으로 그들의 고향을 방어하려는 결의를 강화시켰습니다. 20세기 친선 임무들, 코코넛, 선물 또는 평화의 제스처를 전달하는 것조차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센티넬족이 재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들은 활을 들고 조용히 외부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종종 공격성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실 세대 간의 기억입니다. 항상 해를 가져온 만남을 통해 단련된 본능입니다. 센티넬족에게 역사는 기록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 속에, 본능 속에, 그리고 어른들의 경계하는 눈 속에 담긴 경고입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다만의 뒤로 해가 지면서 북센티넬 섬은 고요하고 손대지 않은 채 변함없는 어두운 실루엣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파도는 산호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연결보다 침묵을, 현대 생활의 약속보다 독립을 선택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센티넬족은 단순한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기입니다. 인류가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문화가 나머지 세상이 진보라고 부르는 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기입니다. 그들의 섬은 절대적인 자율성의 마지막 개척지이자 타협 없이 전통이 살아남는 곳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알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그들과 접촉을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대지 않은 채로 남으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신비로운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